대한민국 웰터급과 미들급을 대표하는 두 명의 챔피언이 있습니다. 한 명은 화려한 KO와 도발로 국내 무대를 평정한 내수 시장의 지배자 황인수. 다른 한 명은 3년의 침묵을 견디며 자신의 약점을 지워나간 수출용 완성품 고석현입니다. 왜 UFC라는 거대 바이어는 화려한 스타성을 가진 황인수가 아닌 묵묵한 고석현의 손을 먼저 들어주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실력 차이가 아닙니다. 철저한 데이터 검증과 시장 적합성의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선수가 걸어온 극명하게 다른 로드맵을 해부합니다. 완벽한 스펙을 갖추기 위해 전성기 3년을 반납하고 그래플링이라는 빈칸을 채운 고석현의 전략과 국내 무대의 왕좌에 앉아있지만 국제 무대가 요구하는 필수 검증 데이터가 누락된 황인수의 현실을 냉정하게 비교 분석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데이터로 보는 격투기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내 시장에서만 통하는 내수용 인기 상품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시킨 수출용 인증 상품입니다. 격투기 시장도 정확히 이 논리를 따릅니다. UFC 스카우터들의 눈에 비친 황인수와 고석현. 이 두 선수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데이터의 완결성에 있었습니다. 먼저 고석현 선수가 선택한 지난 3년의 시간을 복기해봅시다. 많은 팬들은 그가 단순히 UFC 오퍼를 기다리며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동현 관장과 고석현이 설계한 3년은 철저한 리콜 및 재설계 기간이었습니다. 3년 전이 고석현은 타격과 체력은 좋았지만 소위 말하는 개비기, 싸움, 즉 상위 레벨의 그래플러가 작정하고 눌러놓았을 때 빠져나오는 이스케이프 능력과 하위 포지션에서의 대처 능력이라는 데이터 값이 비어 있었습니다. UFC는 이 빈칸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타격가는 넘겨지면 끝이라는 공식이 존재하는 곳에서 반쪽짜리 데이터는 곧 계약 불가 사유가 됩니다. 고석현은 이 기간 동안 중소단체 타이틀 방어전에 집착하는 대신 체육관이라는 공장에서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라는 최종 품질 테스트 무대에서 그는 브라질 선수의 강력한 피지컬을 상대로 타격뿐만 아니라 클린치, 테이크다운 디펜스, 그라운드 컨트롤까지 모든 영역의 육각형 그래플을 꽉 채운 데이터를 제출했습니다. 심사위원인 데이나 화이트가 즉각 합격 도장을 찍은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수출용 상품의 위력입니다. 반면 로드 FC 미들급 챔피언 황인수의 경우는 상황이 복잡합니다. 그는 분명 국내 무대에서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스치면 쓰러지는 펀치력과 스타성, 트래시 토크 능력까지 갖춘 슈퍼스타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UFC 스카우팅 리포트의 관점에서 보면 황인수의 데이터 시트에는 검증 불가 NA 마크가 너무 많이 찍혀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누락 데이터는 역시 그래플링 검증입니다. 황인수의 경기들은 대부분 1라운드 타격전으로 끝났습니다. 이는 팬들에게는 열광적인 요소지만 스카우터들에게는 불안 요소입니다. 과연 이 선수가 3라운드 내내 등을 바닥에 대고 눌려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가? NCAA 디비전 1레벨의 레슬러가 하단 태클을 들어왔을 때 스프롤 반응 속도는 얼마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황인수는 아직 경기 데이터로 증명한 적이 없습니다. 국내 무대에서 그를 그라운드로 끌고 가 진흙탕 싸움을 걸 수 있는 적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국내에서의 너무 쉬운 승리들이 그의 해외 진출을 막는 데이터 공백을 초래한 것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성이라는 지표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고석현이 묵묵히 훈련 캠프를 소화하며 경기 감각을 유지하는 동안 황인수는 잦은 부상, 경기 취소, 그리고 긴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UFC 입장에서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혹은 특정 조건, 타격전에서만 고성능을 발휘하는 기계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고석현처럼 어떤 상황, 진흙탕 싸움, 부상 변수 등에서도 일정한 성능을 내는 신뢰할 수 있는 하드웨어입니다. 황인수가 내가 UFC 가면 다 정리한다 고 말하는 것은 자신감의 표현이지만 시장의 언어로는 증명되지 않은 가설일 뿐입니다. 반면 고석현은 나는 준비되었다 는 말을 입이 아닌 몸으로 지난 3년의 땀과 DWCS에서의 완벽한 승리로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수용 스타와 수출용 파이터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황인수가 진정으로 세계 무대를 원한다면 지금의 왕좌에서 내려와 자신을 진흙탕에 던져야 합니다.
자신보다 강한 그래플러, 자신을 지치게 만들 수 있는 상대와 싸워 그 검증 불가 마크를 지워내지 않는 한 UFC의 팩스 기계는 영원히 침묵할 것입니다. 국내 격투기 커뮤니티의 여론은 이제 황인수의 무력 시위보다 실전 검증을 요구하는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관련 기사와 유튜브 영상의 베스트 댓글들을 분석해보면 인스타 챔피언은 이제 지겹다. 국내 떡밥, 약한 상대 말고 진짜 레슬러와 붙는 걸 보고 싶다. 는 반응이 줄을 이룹니다. 팬들은 그가 보여준 화려한 KO 장면들이 반쪽짜리 상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석현이 묵묵히 결과를 만들어내는 동안 SNS에서의 설정과 도발에만 집중하는 황인수의 태도에 대해 입으로 싸우지 말고 케이지에서 증명하라 는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생물학에는 코이의 법칙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어항의 크기에 맞춰 자란다는 것입니다. 황인수 선수의 가장 큰 불행은 역설적이게도 국내에 그를 위협할 적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타격 스파링에서 그를 압도할 파트너가 없고 그를 바닥으로 끌고 내려가 지옥을 맛보게 할 엘리트 레슬러 풀이 부족합니다. 반면 고석현은 미국 전지훈련과 UFC 레벨의 선수들과 몸을 섞으며 매일 패배의 공포를 학습했습니다. 경쟁이 없는 환경에서의 승리는 달콤하지만 선수의 성장판을 닫아버리는 독이 됩니다. 황인수가 지금 당장 편안한 국내 무대를 떠나야 하는 과학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석현의 계약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팬들은 김동현 관장의 선고안에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3년 전 팬들은 왜 잘하는 선수를 섞이냐며 김동현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증명되자 여론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매미킴, 김동현의 별명 이보기에 아직 아니니까 아니었던 거다. 역시 UFC 밥을 먹어본 사람만 아는 기준이 있다. 고석현의 인내심과 스승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시스템과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여론의 지표입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UFC는 철저히 리스크 관리를 하는 기업입니다. 황인수 선수의 잦은 경기 통과 부상 이력, 그리고 상대에 따른 경기 수락 여부 등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입니다. 매치메이커 션쉘비는 대타 출전이 필요할 때 언제든 전화를 받고 개체량에 실패하지 않으며 어떤 상대와도 싸우는 공무원 같은 파이터를 선호합니다. 고석현이 보여준 성실함과 꾸준한 경기 출전 기록은 그 자체로 하나의 강력한 스펙이었습니다. UFC 계약서는 화려한 한방이 아니라 꾸준함이라는 신용 등급을 바탕으로 발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여전히 황인수의 재능을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안적 요구가 바로 UFC가 안되면 PFL이나 라이진이라도 가서 증명해라 는 것입니다. 팬들은 그가 단순히 국내용 여포로 남기를 원치 않습니다. 패배해도 좋으니 제발 강한 외국 선수와 붙어만 달라. 그러면 응원하겠다 는 것이 진심 어린 팬심입니다. 황인수를 향한 비난은 사실 애증의 표현이며 그가 이 껍질을 깨고 나오길 바라는 간절한 기대가 섞여 있음을 댓글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석현 선수는 이제 막 부산항을 떠나 태평양으로 향하는 무역선에 올랐습니다. 그의 화물칸에는 지난 3년간 꽉 채운 땀과 기술이라는 데이터가 실려 있습니다. 반면 황인수 선수는 여전히 국내 항구에서 가장 화려하고 큰 배의 선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라는 거친 파도와 싸우고 싶다면 화려한 닻을 올리고 검증의 바다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과연 황인수는 자신의 데이터 빈칸을 채우기 위해 안락한 왕좌를 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한 국내의 왕으로 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